안녕하세요, 부시엘입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 체험도 하며 역사를 배우기도 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보면 남몰래 눈물을 훔쳐본 적이 있지요.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그 영화 속에는 정말 불가능한 기술이나 현상들이 많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그런 불익숙한 것들과 현실에서 마주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이언스 픽션 영화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기도 하는데, 이번엔 과거의 영화에서 현실화가 된 것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1998년도에 짐 캐리가 주연을 맡았던 트루먼 쇼는 주인공이 태어날 때부터 30년 동안 하루 24시간 한 번도 끊지 않고 한 사람의 인생을 촬영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중간중간 사람들이 간접 광고도 하고 트루먼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배우이죠. 전 세계적으로 쭉 대세였던 관찰 예능 프로그램이 현재도 번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걸 보면 이 영화의 성견지명에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심지어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상을 직접 담은 모습을 올리시기도 합니다. 1968년 상영을 했던 스페이스 오디세이에는 당시 획기적인 타블렛 PC가 등장합니다. 1992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 4 펜이라는 펜을 입력 매체로 한 틱인식 소프트웨어를 발표를 했었고, 1993년 애플은 뉴튼 메시지 패드를 출시를 했었지만 너무 앞서 나갔던 기술력 덕분에 단종이 됐었지요. 그 후 스마트폰 보급을 시작으로 애플은 2010년 아이패드를 공개했고 타블렛 시장 평정을 했었지요. 1966년 스타트rek에 나왔던 커뮤니케이터는 1973년에 휴대전화로 현실이 되었지요. 실제로 타임 매거진에 따르면 당시 모토로라에서 일하던 휴대전화의 선구자 마틴 쿠퍼 씨는 스타트rek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1984년 혜성같이 등장했던 영화 터미네이터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공상과학 영화 중 하나입니다. 터미네이터 영화를 접한 분들이라면 핵 전쟁으로 인류를 쓸어버린 스카이넷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 네트워크를 익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의식을 갖고 인류를 위협하는 인공지능 로봇이랑 인간의 싸움을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에는 미래를 소재로 만든 영화답게 시간여행 같은 여러 가지의 새로운 기술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나노 기술을 이용해 분자 단위에서 움직이고 변하고 재결합할 수 있는 모방적 다중 액체 합금 기술이 나옵니다. Continuous Liquid Interface Production의 약자인 이 클립 기술은 현재의 3D 프린팅을 벗어나 액체 재료가 담긴 수조 바닥의 액체를 경화하고 고체화시키며 빈 공간에는 산소로 경화를 제어합니다. 수조 밑에서만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나오면 바로 굳기 때문에 빠른 연속 제작이 가능하고, 면적은 훨씬 부드럽고 고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걸로 신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현재 상용화된 3D 프린터들보다 100배 정도 빠르고 좀 더 발전함에 따라 1000배까지 빠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스카이넷이 조정을 한 무인 항공기는 현재 드론의 형태로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군부의 실세이자 혁명수비대 정예군의 사령관인 거셈 솔라이마니를 드론 공습으로 살해를 했지요. 실제 이름은 MQ-9 리퍼로서 위성으로 원격 조종하는 무인 정찰 공격기로 미사일 여러 발로 무장하고 장시간 날아가 움직이는 목표물을 끝까지 추적하고 공격하죠. 참고로 우버에서는 2023년부터 우버 에어라는 아주 큰 드론을 이용한 택시 서비스를 준비 중인데,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에서 비행기로 사람들을 태워서 이동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화 중간중간에 터미네이터의 디지털 눈으로 바라보는 장면도 많은데, 주로 공간의 크기를 측정하고 공격 대상을 파악하고 정보를 검색하는 이 기술은 현재 증강현실, 얼굴인식 등등으로 구현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은 앞으로 더더욱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1989년에 나왔던 시간여행을 소재로 다룬 Back to the Future엔 정말 다양한 미래 기술들이 나왔는데, 양자 역학으로 작동되는 타임머신이나 현재 나오고 있는 구글 글라스 같은 VR 기기를 연상시키는 기술이나 그 당신 정말 생소했던 스카이프나 페이스타임을 연상시키는 화상전화 기술도 나왔었지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상상력이 아닌 예지력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중 배우 마이클 제이 폭스가 신었던 자동 스트랩 장치가 달린 미래형 운동화는 나이키 매그라는 이름으로 한정품으로 판매했었죠. 그 후 나이키가 선보였던 자동으로 신발끈을 조여주는 농구화인 하이퍼 아답트는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매니아층을 벌써 형성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신발끈 자동 조절은 옆에 달린 버튼을 누르면 발에 맞게 끈을 조일 수 있는데 모터를 이용한 플라이 와이어를 사용했죠. 영화엔 미래의 장난감인 호버버드를 타고 공중을 내달리는 장면이 있는데 현재 핸드보드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활용이 가능한 형태가 아니라 쇠로 만든 바닥이 필요합니다. Back to the Future에서 물 위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듯 하네요. 아직까지는 제한적이고 비싸지만 점차 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많은 영역에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2002년 톰 크루즈가 주연을 했던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범인을 잡는다는 미래적인 설정으로 다양한 미래 기술들이 나왔었지요. 영화에서 선보인 멀티터치 인터페이스 기술은 제스처 기반의 홀로그램을 이용한 상용자 인터페이스 컴퓨터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태블릿 PC에서 완벽하게 몇 년 전에 실현되었고 그 후 큰 화면을 사용하거나 프로젝트를 사용한 홀로그래픽 기술이나 유리를 통해 조작하는 등 여러가지 방면으로 기술이 현재 진화를 하였으며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입력기 없이 손 동작만으로 디바이스를 조작하며 이용자가 세계 어디서나 동시에 영상을 공유하면서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높은 기술로 발전시켰죠. 현재는 기존의 자동차 유리창에 홀로그램으로 보여주는 내비게이션 기술도 나왔지요. 아이언맨에서 나왔던 자비스라 불리우는 인공신경망 기술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며 완벽히 실행이 되려면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 영역이 앞으로 많이 발전이 되어야 하겠죠. 개인 맞춤형 광고 기술은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매우 주목받은 기술입니다. 광고판이 지나가는 사람을 구분해서 인지할 뿐만 아니라 그의 관심사까지도 미리 알고 화면에 비춰주는데 구매 패턴에 맞게 광고 화면을 뿌리는 것이죠. 현재 우리 생활에 어떤 물건에 대해 친구랑 얘기를 했었는데 페이스북이나 각종 쇼핑 사이트에서 추천품으로 나오신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미래엔 반드시 이런 광고 기법이 무인 자동차랑 결합을 해서 우리를 맞이할 텐데요. 이런 대화형 광고 기법은 기술적으로는 거의 구현이 가능하지만 사생활 노출 문제 때문에 어느 선까지 발전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건물 사이를 연결한 트랙을 따라 무인 운전 자동차가 자동으로 이동하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죠. 우리나라 순천만 해도 시범 라인이 설치된 무인 궤도 택시인 스카이큐브는 트랙을 따라 승객을 이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구글이나 자동차 회사들이 추진하는 자율운전 차량과는 다르나 소규모 도시의 교통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지요. 한편 하늘을 나는 제트팩은 몇 가지 시제품들이 개발된 사례가 있어 탑승 안전성과 추진 에너지의 경제성만 해결된다면 당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질병들이 창궐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피하며 다니는 분들을 위해 먼 미래엔 보험 관련 약정이나 항공 관련 법규가 세워지고 안정성만 보장된다면 짧은 거리를 이렇게 다니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겠지요. 나르는 자동차는 현재도 많은 종류가 생산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종류에 딱히 정의할 수 없는 돌연변이 탈 것의 등장은 파일럿 자격증도 있어야 하겠지만 아직은 개인 소유용으로만 가능하고 또한 가격도 엄청 높기 때문에 상용화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SF 영화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 먼 미래의 기술들이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곰곰이 생각해보면 현재 존재하는 기술, 사회적 문제와 연결되는 장면이 많음을 알 수 있으며 현재 우리의 문화와 관심사, 우려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과거의 미래이듯이 미래는 또 다른 현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